이렇게 모두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대를 꽉 채워주신 우리 재판장님과 배심원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문소리 씨부터 인사와 함께 맡으신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재판장 김준겸 역을 맡았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형식 씨. 네, 저는 청년 창업자고요. 8번 배심원 역할을 맡은 권나무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한철 씨. 예, 저는 대기업 비서실장으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과 시작부터 자기 네. 자랑을. 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아무튼 5번 배심원 최영재 역의 조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경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배심원들에서 3번 배심원 역할을 맡았고요. 근심 없이 사는 무명 배우 역할을 맡은 조진식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홍파 씨. 네, 저는 6번 배심원이고요. 무직이고 할 말 다 하고 불만 많고 투덜거리면서도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 장기병 역할을 맡은 김홍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수영 씨. 네, 저는 취준생인 7번 배심원 오수정 역할 맡은 조수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 다 키우고 좀 편해질라 했더니 남편이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남편의 요양보호사를 한 2번 배심원 양춘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수장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늦가기 법대생 1학년 1번 배심원 윤그림 역할을 맡은 백수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개만으로도 각양각색의 배심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소리 씨, 대한민국 첫 배심원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 이 영화만의 매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시나리오를 한 서너 장 넘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네,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모아 마음을 모아 무언가를 해내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무언가 뿌듯하고 뭉클하고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명의 배심원 말고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경위의 최영우 씨도 있었지만 제 옆에는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가 있었거든요. 태인호 씨, 이혜훈 씨, 네, 늘 이렇게 그 삼총사처럼 같이 다녔었고 또 검사 이영진 씨도 있었고 변호사 서진원 씨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서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특별했지만 사실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흔치 않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야기의 힘이 느껴진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박형식 씨, 네. 첫 스크린 네. 도전, 데뷔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소감이 오늘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되면서 사실은 또 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떨렸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도 촬영을 하면서도 사실 정말 많은 힘이 됐고 많이 의지가 됐거든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정말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일 거예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아마 이제 영상을 보고 나면 현장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좀 마음이 편해지실 텐데 자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 정말 행사를 돋보이게 도와주신 배우 최영우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심원들에서 경희 역을 맡았던 최영우입니다. 배심원들 작년 여름을 뜨겁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열정 있게 촬영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고생해서 찍어준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많이 모셔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들 잘 부탁드립니다. 큰 절 올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을 올리십니다. 아 최영우 씨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최영우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장은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퇴장. 네 감사합니다. 야 집에 가지 마. 자 이어서 영상으로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매력을 속속들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 캐릭터 타임 영상 만나보시죠. 네, 캐릭터 타임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어떤 성격 유형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배심원 이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한 영화에서 만나게 해준 분을 모셔봐야겠죠. 배심원들을 연출하신 홍승환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우리 배우분들이 큰 박수로 맞이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심원 감독 홍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자, 2008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영화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연히 그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배심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이라고 해서 법정에 불려와서 이렇게 살인 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구성하면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관객들도 또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문소리 씨, 법과 원칙이 우선인 판사 김준겸 역을 맡으셨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그동안 연기를 해오셨지만 판사 캐릭터 처음이시죠? 그래서 아마 고민도 깊으셨을 것 같고 준비도 많으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 준비를 하면서 저도 배심원 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리허설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샘나더라고요. 재밌어 저기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저 혼자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보고 그 실제 여성 판사님들, 젊은 30대 여성 판사님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원장님 이런 분들 만나뵈면서 리서치도 많이 했었었고요. 또 그리고 재판도 국민참여재판 실제로 가서 참관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을 그 법전과 법정에서 보내온 사람들의 그 느낌을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참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시나리오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크랭크업까지 가장 많이 한 것은 무언가를 읽는 거였어요. 읽는 거. 예, 읽는 거. 그분들이 늘 무언가를 읽으시는 게 일이시더라고요.
예, 그 법정에서도 계속 읽으시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지만 그 아닌 순간에도 계속 무언가를 읽으시는 게 그러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일이니까 아 저기에 좀 몰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고 될 수 있으면 이 영화에 관련된 것 또 내지는 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법정 세트에 이렇게 앉으면 제가 요렇게밖에 안 보여요. 네, 팔을 이렇게 해도 잘 티가 안 나요. 그쵸. 네, 그 법복을 법복, 또 예. 입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연기라는 게 뭐 이 정도밖에 뭐 액션이라는 게 뭐 그쵸. 호탕하게 웃는 것도 없고 뭐 울지도 않고 네, 그 얘기를 듣고 검사, 변호사, 배심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의 방향을 돌리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법복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저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핸드볼도 했었고, 그렇죠. 네 무용도 했었고, 정말 동적이셨죠. 예. 네, 온몸을 뒤틀기도 했었고, 굉장히 몸 쓰는 걸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번에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속에서부터 어떤 느낌이 배어서 나와야겠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그 내 말의 태도, 느낌, 음성 이런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법조인의 느낌 그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강단 있는 판사의 느낌을 낼 수 있을까? 네,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영화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한 연기를 보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치를 너무 올려놓은 것 같네요. 정말 지금 기대치가 예. 이러려는 건 아니었는데. 네. 자, 우리 박형식 씨는 8번 배심원입니다. 네, 네. 권나무 역을 맡으셨는데 네. 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소감 어떻습니까? 정말 나무랑 똑같았어요. 네, 저도 뭐 이제 배심원이 사실은 배심원 제도가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었었고요. 주변에도 뭐 배심원으로 선정됐다는 사람이 사람조차도 저 들은 적이 없다가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던 제도고 아 내가 여태까지 되게 관심이 없었었구나 또 이번 계기로 되게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좀 모든 분들이 좀 저처럼 좀 이렇게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자, 7번 배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양 씨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지금 선배 배우분들과 함께 예, 한 작품에서 연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전에는 사실 제가 또래들이랑 좀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동생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거의 막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혹시 제가 실수를 하진 않을까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나중에 막 친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현장에서 선배님들 이렇게 계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몰래 좀 훔쳐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네, 네, 예, 맞아요. 굉장히 좋았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 배심원 만나보겠습니다. 김홍파 씨. 네. 네. 지난해 공작 국가부도의 날부터 올해 말모이까지 정말 흥행작의 중심에 계십니다. 배심원들 흥행의 기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그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두 말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김홍파 씨가 그러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바로 5번 배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철 씨. 네.
이승과 저승의 재판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 네.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우리 지옥 재판 판관하셨죠? 네. 그리고 배심원들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 맡으셨는데 이승에서의 재판 소감 어떠셨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저승에서 재판은 너무 외로워서요. 제가 외롭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재판은 굉장히 즐거웠고요. 사실 오늘 뭐 영화 이제 개봉 앞두고 오늘 공식적인 행사하는 첫날인데 그래서 뭐 기대가 되고 뭐 기분 좋게 오기도 했지만 다른 것보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물론 중간에 저희 또 모여서 회식도 하고 형식 공연도 뭐 보러 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아무튼 촬영 내내 한 식구처럼 거의 한 달 넘게 어찌 보면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저희가. 세트장에 네. 배심원실에 이렇게 gat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느껴져요. 이미 대기실에서도 느껴졌고, 네. 약간 공연하는 팀 같았어요. 공연팀. 네, 맞죠. 이렇게 무대 공연, 연극 공연 같은 거 할 때 리허설, 그러니까 연습 기간 오래 가지고 매일매일 모여서 공연하잖아요. 약간 그런 팀의 분위기였어요. 안 보면 서운해. 네. 네. 그 프리단계 때도 리허설을 많이 했었고 모여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처럼 풀 리허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촬영 와서도 그 공간 이동이 별로 없이 그 세트장에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연팀 같은 그런 팀워크가 보이고 저는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부러우셨던 게 느껴집니다. 계속 웃고 모여서 계속 수다 떨고 뭐 작당 모의하고 감독님 몰카하고 네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그래서 이야기 저희가 이따가 제작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4번 배심원 서정현 씨가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스케줄상의 사유로 배심원 출석이 어려운 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소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3번 배심원 만나볼까요? 윤경호 씨. 네, 네. 알았어요. 최근에 완벽한 타인에서 허를 찌르는 반전 비밀을 가진 인물 연기를 하셨는데 네. 배심원들에서 맡으신 조진식도 만만치 않은 개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조진식이 그렇게 뭐 허를 찌르는 몸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완벽한 타인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말은 분위기는 되게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타인도 이렇게 한 세트장에서 계속 그 배우들이 계속 같이 촬영을 하면서 돈독해졌는데 또 그 다음 작품을 배심원들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영화를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찍을 수 있는 게 두 편 연달아 하게 되니까 너무 그게 이제 좋았고 하여튼 이 조진식이라는 인물은 특히나 이제 그 무명 배우라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 무명 배우라는 게 설명이 되나요? 영화상에? 네. 편집됐죠.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편집이 됐습니까? 예. 이게 제 직업이 아마 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도 자료에도 다 나갔는데.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편집은 됐지만 제가 이제 그 무명 배우라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겪어온 어떤 그 생활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냥 저로서 다가가서 되게 편하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무명 배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신뢰가 되지 않기를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또 마음을 알아주실 거기 때문에 자 2번 배심원 김미경 씨 영상에서 보니까 누군가를 심판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잘하고 싶다라는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제작 보고의 자리도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요. 처음이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또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우리 영화 배심원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팡팡 터지는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에 앉으니 너무 많이
많이 영화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나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네, 아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진짜 촬영 현장이 정말 행복하고 좋으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번 배심원 백수장 씨, 배심원들의 대표를 맡으셨죠? 아 예. 네. 촬영 기간 동안에 우리 배심원 분들의 호흡 지금 이 현장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남달랐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현장 네. 분위기 좀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예, 앞서서 쭉 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좋았었고 지금 분위기만으로는 뭐 저기 멀리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어벤져스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붙어도 될 만큼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희끼리 너무 행복했고 또 영화 속 캐릭터도 되게 다양한데 실제 배우분들 각자 성향도 너무 다 다르고 개성이 강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촬영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즐거웠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있어요. 이제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너무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개성이 다양하고 이렇게 정감 가는 다들 캐릭터들인데 그래서 더욱더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 어땠는지 지금 이야기만으로도 궁금하시죠? 배심원들 전격 분석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생생한 현장 만나보시죠. 네, 작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열정과 케미가 느껴진 영상이었는데 진짜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을 만한 분들 저거 네. 마지막 촬영 끝나고 제 인터뷰를 딴 거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그 선고하는 걸 맨 마지막 날 찍었어요. 그걸 하고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재판이 끝났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거의 영혼이 반 나가 있었는데 네. 보이죠? 그래서 거의 넋놓고 네 인터뷰하는 모습이 네. 그럼 오늘 이 행사 마치고 인터뷰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화에서도 보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재판장의 얼굴이 수척해지는 모습이 그렇죠. 이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 재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좋은 게 자연스럽게 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뒷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희가 코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심원들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배심원들 출석입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배심원들 그리고 재판장님까지 과연 이분들은 어떤 뇌 구조를 갖고 계시는지 뇌 구조 프로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 구조 주시죠. 자, 두 분의 뇌 구조인데요. 법과 원칙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유죄가 아닐 수도가 보입니다. 자, 법과 원칙 누굽니까? 저희 딱 눈에 띄는 게 누가 권나무 뽑았니 보이는데 문소리시죠? 네 18년간 형사부 전담 전해요. 네, 김중겸. 자, 이 지금 누가 권나무 뽑았니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이 인물 때문에 좀 영화 속에서 속을 끓이시나 봐요. 어렵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어요. 처음에. 네, 증거도 확실하고 네 그냥 준비한 대로 잘 그림만 만들면 잘 끝내면 된다. 네 그리고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부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8번 배심원 권나무라는 청년 때문에 네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네. 이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알 텐데 그렇다면 그 권나무 역할을 맡은 박형식 씨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는데 호흡 어떠셨나요, 문소리 씨? 처음에는 너무 맑고 말죠. 네 맑고 화사하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청년이 오길래 저 사람이 8번 배심원이라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속에서 너무 저 맑고 화사한 아름다움이 튀지는 않을까? 그럼 다른 분들이 뭐가 됩니까? 네.
지금 다 이렇게 맑고 예. 그 정말 더 특별한 네. 화사함이 있었어요. 영식 씨한테. 그래서 튀지는 않을까 만화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현실에서 나왔죠. 네. 아 이분만 현실이 아니다. 좀 예. 비현실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머 좀 튀지는 않을까 걱정을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첫 촬영, 두 번째 촬영 감독님한테 좀 고생 좀 하더니 어느 날 누나 이러고 오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네. 제가요 이러고 오는데 건나무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는 모습들이 어느새 건나무가 딱 됐구나. 건나무. 네. 그리고 너무 이 다른 배심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요. 정말 8번 배심원 건나무를 꼭 끌어안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호흡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형식 씨한테도 첫 영화인데 이런 팀을 만나서 참 부럽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부러울 거다. 너무 복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서로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너무 좋았던 건 또 고마웠던 건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달 뒤에 윤경호 씨가 저한테 저 선배님, 이제 누나라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편한, 맥주 예.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도 제가 재판장이어서 그런지 경호 씨는 조금 저를 어려워하는 게 있었나 그럴 봐요.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8번 배심원은 첫 촬영 끝나고 바로 누나. 누나 감독님이 나한테 이러면서 너무 편하게 또 저한테 먼저 다가와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렇죠. 네. 편하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옆에 있는 내가 그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네, 권나무. 네. 지금 보면은 재판장님은 왜 혼내시는 건데 왜 이렇게 혼나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들으면 되는 사람인데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유는 설명 안 해줘. 그런 입장이었죠. 문소리 씨가 촬영장에서의 모습과 촬영이 슛이 딱 들어갔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이제 27테이크를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이제 바로 촬영 초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되게 죄송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렇게 많이 갈 일이 아닌데 그래서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다 저 하나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날 바로 누나 바로 도와주세요. 그 네. 계기로 정말 네, 이제 그랬던 날인데, 네, 굉장히 저는 되게 새로웠고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또 반성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배심원들을 네, 네.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박형식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들의 뇌를 한번 만나볼까요? 주시죠. 자, 회장님과 무명 배우입니다. 자, 온통 머릿속에 회장님이 자리 잡고 있는 저분 누굽니까? 회장님, 네. 저죠. 네. 네, 최영재 역을 맡은 조한철 씨. 네. 지금 보면 키워드 중에 배심원들 환장하겠네가 있거든요. 네. 이 배심원들 때문에 환장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 배심원들과 함께 국민 참여 재판에 네. 참여한 느낌, 소감. 예, 환장할 뻔했어요. 이게 나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설득하느라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약간 뭐랄까, 이게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그러니까 보는 와중에 봐가면서 물론 다 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재밌어서 참여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인물들이 어쩌다 보니까 배심원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난 배심원이 될 거야 이래서 배심원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착출된 사람들이라, 보통 이제 영화의 어떤 인물들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고 빨리 끝내고 회사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재판을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아 이럴 수 있겠구나 배심원 어떻게 하다가 배심원이 되어도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죠.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냥 네.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가 네. 영화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조진식 아, 예. 대세를 따르다라고 키워드가 있지만 이분 어느새 충무로 대세 배우가 되셨죠. 자 이제 정말 이번 작품과 캐릭터가 윤경호 씨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무명 배우라는 그 어떤 그 설정이 낯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진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여기는 모두가 다 되게 인간적인 사람들이고 다 모든 각계의 어떤 군상들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다 한 번씩은 있을 텐데 나는 굉장히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나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죠. 네, 근데 난 그걸 몰라요. 눈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 이 사람들이 다 친하다고 생각하고 다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견도 하고 또 오지랖도 떨고 내가 하는 거에 다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촬영도 편했고 뭐 상황에 따라 애드립도 저는 마음대로 했던 것 같고 물론 그게 대다수 편집이 됐겠지만 그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 유일하게도 저도 이제 뭐 불편한 게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8번 건나무가 있었던 거죠. 다 눈치가 빠르고 다 말 잘 듣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쟤만 저렇게 센스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저 혼자 좀 따로 놀았던 그런 또 추억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애정하고 있고 저 조진식이라는 인물을 앞으로 또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고 하여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네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의 내구조도 만나볼까요? 주시죠. 네. 이 두 분은 정말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게 키워드에서도 느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 내구조 어떤 분일까요? 망치로 맞은 게 아님 장기백입니다. 김홍파 씨. 장기백입니다. 네. 저 지금 보니까 저 키워드 중에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라는 캐릭터가 있는 걸로 봐서 좀 저기 영화 속에서 좀 답답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얘기하셨어요. 영화에서도요. 목소리 제일 크시고요. 재판장님과 이렇게 뜻이 다릅니다. 생각이. 그리고 예. 현장에서 촬영장 아니어도 네. 목소리 제일 크세요. 제일 크시고요. 네, 정말 내공 있는 목소리. 그쵸, 의 복식으로. 소유자신데 오늘 왜 이렇게 볼륨 줄이신 거예요? 네. 어색하게? 오늘은 저 김홍파가 앉아 있기 때문에 장기백이 아니고 김홍파 씨 시나리오 읽으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제가 좀 사회적인 이런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좀 대중들과 같이 어쨌든 저도 동시대 한 사람이고 좀 모르는 거 좀 알고 싶은 거 서로 도움이 되고 사회가 좀 발전되는데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배심원들이라는 작품인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어떤 진실을 밝혀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실 법 쪽에서는 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 그리고 양춘옥 역을 맡으신 김미경 씨, 지금 의욕만큼은 20대가 정중앙에 크게 보이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의욕이 넘치는 그런 인물인데 촬영하면서 100% 감정 몰입이 됐던 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 처음 크랭크인 되고 끝날 때까지 그냥 전부 다 배심원으로 있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촬영 내내 몰입도는 그냥 100%였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그 배심원 편결을 전하고 마지막 선고를 하기 전에 좀 자충우돌 말도 많고 달도 많았지만은 어느새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마지막 편결 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네, 마지막 판결 장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심원단의 젊은 피 두 분만 남겨져 있는데요. 내구조 주시죠. 할 말은 한다. 미래법조인 오수정. 자, 7번 배심원입니다. 조수영 씨. 할 말은 한다인데 역시 돌직구던 이 막내의 모습이 캐릭터에서 보이는데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자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함께 하신 배우분들 중에 정말 캐릭터와 완전히 다르다. 반전 캐릭터 누굽니까? 여기 안 계시는데 정현 선배님이 서정현 씨. 네. 4번 배심원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 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극 중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랑 실제가 되게 많이 다르셔서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약간 좀 부잣집 이렇게 약간 사모님 같은 느낌의 조금 도도하고 이렇게 초반에 나오시는데 실제로는 엄청 막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애교도 되게 많으시고 수다분하시고. 예. 네, 그래서 네, 가장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은 서정현 씨다. 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반전 매력이라는 거 밝혀드리면서 자, 윤그림 우리 백수장 씨죠. 지금까지의 내구조 중에 가장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느껴집니다. 미래의 법조인. 촬영하면서 법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게 되셨을 텐데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인상적이었던 게 뭘까요? 백수장 씨. 그 나무 대사 중에도 있는데 아까도 뭐 얘기했었지만은 그 배심원 제도가 있는 줄 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뭐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이나 뭐 배심원이 되면은 뭐 어떤 일당을 주고 만약에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 과태료가 있고 이런 것도 거의 모든 거를 다 처음 새롭게 알았던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윤그림으로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었던 건데 윤그림이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법조인이 된다면 이 배심원 이 경험이 또 재판장님의 어떤 그런 재판장님을 본 모습과 나무가 어떤 그렇게 되게 순수하고 어떤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날을 겪어서 되게 좀 좋은 법조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감독님 지금 이제 말씀을 진짜 나누면 나눌수록 평범해 보이지만 한 명 한 명 다 살아 숨쉬는 캐릭터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상하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분들 그리고 세대별 그리고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얼결에 재판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심판을 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과 원칙에 굉장히 충실해서 원칙대로 하는 인물을 그려서 그 재판장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해나가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렸던 그 상상했던 인물들보다 실제 촬영을 해가면서 배우분들이 살아있는 연기 그리고 배우분들이 또 시나리오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해석을 많이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훨씬 더 다채롭고 풍부한 그 캐릭터들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만들어간 영화입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주시죠. 배심원들 촬영 기록입니다.
자, 영화와 캐릭터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 텐데요. 감독님, 2008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국민 참여 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이기에 자료조사 준비 과정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나는 과정도 사실 하나도 몰랐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던 판사분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그분이 강의하시는 김상준. 네, 김상준 전 고법부장 판사님 강의도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하면서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재판이니까 이제 사건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0년간 그 굉장히 논란이 됐던 판결문이 있어요. 500여 건의 판결문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수하게 돼서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있는데 또 사법부가 어떤 통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의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원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배심원도 서너 차례 그 지원해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배심원들 캐릭터도 좀 관찰하면서 참고를, 예. 거기서 네 참고를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이 대단하네요. 정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무엇보다 배심원들의 이 평의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꼼꼼한 리허설과 촬영 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 분들의 이야기를 대표로 조한철 씨, 네, 배심원 대표로 이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장면. 예, 뭐 촬영 전에 저희 감독님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느낄 텐데. 그래서 촬영 전에 뭐 개별적으로도 몇 차례 소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배심원들 다 연극 연습하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을. 예, 모여서 이제 연습을 강도 높은 연습을 몇 시간씩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했죠. 근데 나중에 촬영 들어가서 다들 했던 얘기가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연습을 통해서 캐릭터가 자연히 이렇게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지고 또 나눠 갖게 되고 그게 꼭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연히 이렇게 합이 맞아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미리 친해졌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예. 촬영 전에 사실 촬영 몇 회차까지는 항상 약간 낯설고 또 예. 근데 그러면서도 촬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초반에 촬영했던 분량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이미 촬영 스타트 할 때부터 다 어쩌면 조금 약간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해야만 했던 과정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계십니까? 자, 오늘 무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네. 감독님과 백수장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감독님께는 제작기 영상을 봤을 때 나무역이 영화 속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보이는데 박형식 배우를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백수장 배우는 제가 범죄의 여왕에서 고시생 역할로 출연하신 걸 재밌게 봤었는데 배심원에서는 법대생이면서 배심원으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두 배역의 차이점과 그리고 소감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나무 역할에 박형식 씨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꼭 박형식이어야만 했다 말씀을 해주시죠. 이전에는 이제 박형식 씨를 몰랐고 저는 TV로만 박형식 씨를 알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박형식 씨가 좀 순수함이 많이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무라는 캐릭터가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되게 잘 해나가고 하는 사람들에겐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을 만큼 좀 순수함을 간직한 캐릭터인데 사회생활 되게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형식 씨가 되게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만나 보니까 연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해 보여서 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굉장히 그 촬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되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맑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묘하게 설득력이 생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촬영 현장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하셨죠. 네.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네. 지금 뭐 모두가 첨언을 해주고 계세요. 아니 예. 그 배심원들 면회 가려고요.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고 네. 그다음에 너무 맞아요. 선배들이 예뻐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예. 네, 촬영하다가도 형식 씨가 나타나면 세트상이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었고 나만 그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좋은 형식이 팬들에게 좀 심심한 보고도 감사의 누나라 말씀을 그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정말 배부르게 해주셔서 네. 많은 또 간식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장 씨 지금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상황인데 차이점과 소감. 네, 업그레이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범죄의 여왕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실을 통과 못해서 계속 고시원에 있는 단계고 이거는 아직 학생이니까 약간 프리퀄이라고 하나? 약간 고전? 저는 혼자 고전. 그렇게 약간 뭐 생각이 정말 많으세요. 예. 근데 이게 우연찮게 약간 캐릭터 어떤 성향 같은 거가 그러니까 그 심성이나 어떤 마음 이런 거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캐릭터하고 지금 윤그림하고 그래서 저도 촬영 준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또 저 스스로는 약간 비슷한 점이 혹시라도 그 전 영화를 보신 분이 그런 거를 좀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윤그림만의 캐릭터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이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성 있는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박형식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작년에 드라마 슈츠 때는 되게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사 캐릭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배심원 캐릭터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극과 극 캐릭터 하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차이점 궁금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보면 16부작 이끌어가는 주연 캐릭터를 이제 하시는 위치인데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단편 그러니까 10분 분량 단편 하시고 이번에 이제 첫 스크린 거의 데뷔작이시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주연을 하시다 보면 영화도 좀 더 내가 빛나는 캐릭터 주연작 이런 게 욕심 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행보 같은 것도 조금 인상적이긴 한데 또 이번 영화 또 선택한 또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배심원 좀 많이 달랐나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 저 정말 이제 드라마 슈츠 하면서 변호사 역할이었는데요. 하필 또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천재 변호사여서 한 번 본 건 절대 잊어버리지 메모리를 않는 다, 게 예.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야 돼서 진짜 제 몇 조 몇 항 그거를 다 외웠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제 차 옆에도 다 메모지가 이렇게 있고 집에도 다 계속
그 대사를 하는 날, 촬영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했었는데 이번 배심원들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네, 네, 뭐 이제 항상 궁금해하고 왜 그래-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궁금증이 더 많은 아이여서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편하지는 않았어요. 예, 감독님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네, 또 그런 지점들이 또 굉장히 또 상반돼서 또 연기하면서는 또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상반된 네. 또 캐릭터를 하면서 굉장히 또 활기가 또 네, 그렇죠. 돋아났던 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네. 폭이 넓어지고 있는 건데 이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을 받았을 때 음. 저는 이 제목부터도 그렇듯이 배심원들이 주인공인 영화라서 굉장히 하고 싶었고요. 예, 제가 아직 주연으로 뭔가 빛나는 역할을 하기에는 뭔가 저도 뭔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직까지 또 선배님들과 또 함께하는 게 네,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네, 더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임을 입증하는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기자님? 예,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화 배심원들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캐릭터들이 이제 실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시고 좋게 해석을 하시면서 훨씬 더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졌듯이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께서 더 많이 다채롭고 풍부하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백수장 씨. 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관객님들 그리고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그런 배심원들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네,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 쪽에 지금 푹 빠져 계십니다. 법에. 예. 김미경 씨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어쩌다 배심원이 된 그 양춘옥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통해서 미처 잊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무를 마침 내가 잊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관객이 배심원이 되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영 씨. 예, 정말 너무 재밌게 찍었던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만 씨. 네, 배심원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호 씨.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각계각층의 나이도 다르고 다들 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어떤 설전을 벌이게 했어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결론을 낼 때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인상들과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배심원이 된 기분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는 좀 여타의 영화들과 다르게 좀 근심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되 그렇다고 단순 킬링 타임용 영화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즐겁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만든 이 작품이 그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철 씨. 예, 지난 여름 동안 저희 정말
말씀하셨지만 계속 아이디어도 같이 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작업했거든요. 즐겁게만 한 작업이 아니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작업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이 이 영화에 참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정말 완성도 높은 작품일 거라고 감독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씨. 네, 제게는 이제 첫 상업 영화인데, 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과 그 긴 시간 오래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요. 정말로 행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좋은 기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소리 씨. 그 왠지 기운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저도 아직 그 CG까지 다 완성된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뭐 윤경호 씨 둘째도 생겼고, 네, 저희 영화 촬영 끝난 다음에 완벽한 타인도 흥행 잘 돼서 한턱 쏘고 둘째도 생겼고 백수장 씨 결혼도 했고, 네, 되게 좋은 일들이 군대도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돌잔치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집안에 좋은 일들이 다 많이 생기고 저희 모이면 모일수록 잘 될 것 같지 않아,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은 각각의 캐릭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화에서 활약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큰 드라마는 재판의 과정 안에 있어요. 네, 그 사건, 살인 사건도 있고 그 과정 안에 그 재판이 어떻게 끝나갈지, 저도 일반인으로서 그냥 재판을 참관해 보니 별 사건이 아닌데도 흥미진진하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이러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또 그 드라마가 남아 있으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